안녕하세요. 뻔뻔한 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이거 헬게이트 열리나요? 지난주에 7억 6천 하락하는 거래가 나왔었죠. 이 하락 후에 전반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 심리적 부담감 굉장히 큽니다. 일단 7억 6천에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을 더 위로 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죠. 이렇게 분위기가 전개가 되니까 호가를 이제 3억 이상 내리고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오름세와 반대로 이 내려가는 어떤 하락세 굉장히 급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의 아파트 모든 가격들의 어떤 기준점이 될 만큼 아파트 가격의 풍향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 송파구뿐만 아니라 잠실 르엘도 호가 48억. 일단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만큼 뭐 평당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인데 아무리 뭐 잠실에서 나온 신축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참 이 가격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8억 낮춘 40억의 또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송파구나 잠실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의 고가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이 가격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체 추세는 뭐 송파구와 잠실 쪽의 아파트 조정 양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직진 모드에서 이제 파킹 모드로 전부 다 이제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 아파트 가격 자체의 어떤 정체기, 둔화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둔화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의 비정상화가 정상화 단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하강 모드가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3월부터는 좀 이런 아파트 가격이 현실적인 어떤 하락세를 반영한 가격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무주택자들의 바람,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바람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그냥 바람으로만 끝났죠. 실질적으로 규제가 터져 나오면 그냥 의뢰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규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역시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버티기만 하면 슬쩍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규제 양상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자, 불패시나 충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 불패 정말 꺾였는가 라는 물음표가 나올 정도로 강남 아파트 값이 좀 내려간 듯 하더라도 어느샌가 뭐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나듯이 하룻밤 사이에 뭐 1억 단위로 오르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으니까 자, 자산시장에서 이런 불패가 정말 불패일 수 있다. 불패 아니다. 라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지만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가격 조정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이렇게 강남 불패라는 말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어떻게 자산 시장에서 오름폭이 있으면 이게 내림폭이 있는 거지 끝까지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잘못된 시장이죠. 조정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정기. 예. 뭔가 자산 가치가 쫙 하고 올라가면 그 거품을 걷어내는 조정기가 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가격선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좀 횡보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 있는데 한국 아파트 시장은 횡보 구간이 없었어요. 거의 다 뭐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51건으로 딱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쪼그라들고 있다. 그동안 정점을 찍었던 아파트 이 거래량들이 이제 횡보를 딱 보이면서 살살살살 내려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래가 역시도 청담 현대 3차가 11억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집값 부분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직격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패라는 말이 얼마나 시장에서 잘못된 말이었는가를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결과물을 국민들 앞에 딱 내놓으면서 그 성과 부분을 평가를 본인 스스로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정부와 다른 어떤 스탠스인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의 확실한 성과가 있으니까 오늘 뭐 어제 나스닥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200선의 코스피 지수가 한때 6,300까지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격의 거인입니다. 거의 그냥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수치를 보이면서 이 근저에 당연히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시장 누가 코스피가 6천 이상을 찍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만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금융시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주포 세력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주도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아무리 국내의 어떤 이 자본을 땡겨와도 요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야 외국인들 아파트 사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어차피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는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과 냈는데 여기서 성과 못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SNS 글을 통해서 대통령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지는 정답지가 딱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남은 이미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고 거래가는 뭐 겉으로 보기에 좀 소폭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심리적 하한선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5년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집값의 정상화라는 기준이 뭘까? 연도별로 따지자면 2015년 적정선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의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2015년 집값 수준이 적정가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집값 이 농축도는 10년을 앞서 있었어요. 이미 2015년 이전에 2025년도 집값을 땡겨서 차익을 거뒀으니까 2026년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스탑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 2036년 집값을 물고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현재에서 하는데 미래적 가치를 땡겨서, 그러니까 미래적 가치는 집주인들만 좋죠. 아직 새롭게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눈물을 국민들 눈에서 흘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이제 공약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 부동산 집값 이 정상화, 부동산의 개혁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들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서울은 45억에서 21억 정도 갭이 있어요.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20억을 넘는 그런 평균 거래 금액 이 차이를 지난 4월 그리고 2026년 2월에 이 간극이 딱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확실하게 평균 거래 금액 갭 차이는 3월 지나서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1월보다 확실히 2월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28일밖에 없다라는 또 제한은 있지만 이거 3일 가지고 이 정도 뭐 금액 차이 나겠습니까? 그죠? 자, 반대적으로 지금 오늘의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0.63포인트 마이너스,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어요. 반도체 지수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가 주도한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죠.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63이면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마이너스 4%가 미국이 빠졌는데 옛날 같으면 2배죠.
마이너스 8% 정도 빠질 정도로 뭐 그 대폭락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기저에 이 눌러놓고 있는 어떤 잠재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5조 이상을 뺐는데 개인들이 이거 다 받아내고 기관이 또 옆에서 쏴주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코스피가 6,300선을 한때는 좀 뚫었는데 이게 이제 3월 1일 대체 휴일 시작되면서 이제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장이 다시 이제 한 4일 쉬고 개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리세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오히려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은 터지고 있다. 결국 주식 시장은 심리적 상한선도 지금 막아내고 있다. 결국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거 큰 조정장 오겠다라는 것도 지금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정장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 주식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지금 같이 절하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과열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심리적 상한선, 이 저항이라는 얘기는 결국 야 이거 큰 조정장 오겠다, 완전 대폭락할 수도 있겠어 라는 그 두려움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고, 어젯밤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도 개미들은 외인들의 낙장을 상승장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오늘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 뭐 떨어진 것도 아니죠. 거의 보합 수준이고, 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쑥 빠져나간 것도 아니에요.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팔긴 했어도 뭐 국내 금융사가 또 다 받아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고, 다 이렇게 순매수가 뻘겋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 팔고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들어오는 또 유입되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 결국 아파트 시장과는 결이 확실하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4%에 가깝게 3.19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대폭락하지 않았던 거, 이것 자체가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 잠재성에 비해서 주식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돼 있었다. 지금 뭐 하이닉스가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 채구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뭐 골리앗급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력도 뭐 몇 배나 될 만큼 큰 회사고, HBM4 이번에 최초로 또 출시를 했고, 이런 어떤 기술적 상한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한미 반도체 여기도 지금 뭐 본드라고 해가지고 기판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독특한 어떤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여기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 뭐 무려 16%. 야, 참 대단합니다.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없으면 정말 다 장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반도체 주도의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시장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반대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호가를 이제 집주인들이 내려요. 절대로 호가 포기하지 못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1억 이상 호가 내리는 일 없을 거라 라고 말했던 집주인들 그냥 천지빛가로 깔렸었습니다. 근데 결국 호가를 내린다는 것은 매도자의 기세가 꺾였다는 걸 의미하죠. 주포 세력이 현금화 시작했다는 것은 그 시장을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괜히 현금화 시키겠습니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누르고 있죠. 그냥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찾아온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실거래가가 왜 안 빠져? 왜 안 빠져?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분 많은데, 오히려 호가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더 한국 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굉장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올림픽 박보레온 전세 호가만 지금 2억이 떨어졌어요.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SBS에서 또 뭐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고, 매매가는 6.5억 하락 소식 이번 주 초반에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식적인 지표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매매가가 이 정도로 하락 양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뭐 상한선 어딘 줄 모를 정도로 뭐 40억, 50억까지 간다는 얘기 있었던 올림픽 박보레온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코스피 역시도 지금 뭐
엄청난 상한가를 치고 있었는데 이게 같이 갔었어요. 근데 원래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는 벽에 딱 부딪혀 있다. 예. 이 벽이 시장을 뭔가 왜곡하는 벽이 아니죠. 그동안 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물기를 막아내야 된다. 숨은 닫아야죠. 숨은 계속 열어놓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쏟아지면서 그냥 쏘는 대로 그냥 아파트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갔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 자, 요런 이 분위기 때문에 경기권 아파트 수원은 9억에 하락하고 있고 용인은 6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5억 9천 하락, 고양시 5억 6천 하락, 그리고 김포시는 4억 9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어떤 이 모습들 중에 경기권이 확실히 이 집값 대조정기에 분기점이 딱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서울도 영향을 받아요. 서울에 영향을 받는 경기권 아파트의 하락세가 오히려 서울 쪽에 영향을 주는 역류 현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수요도 이제 공격적 관망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7년 만에 주택 구입 의사가 30% 밑을 돌았습니다. 이게 29%돌 정도로, 그죠? 정말 돌아버릴 정도죠. 30대에서 급하게 집 살 생각 없어졌다. 손절을 딱 선언했어요. 30대가 가장 공격적으로 마형성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집값 잡았던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이렇게 무조건 추종했다가는 추격 매수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7년 만에 주택 구입 의사가 29% 밑돌 정도로 젊은 층에서 이제 더 이상 영끌하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겠습니다. 딱 손절해 버리는 거죠. 자, 왜 젊은 층이 아파트에서 돌아섰나? 첫 번째, 터무니없이 높아. 뭐가 높아요? 고점에 걸린 아파트값.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누구나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딱 걸린 거라. 왜냐? 이렇게 높아진 이 봉우리 위에 봉우리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연적인 현상하고 아파트 가격은 똑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지점이 없다라는 얘기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한다면 젊은 층이 왜 돌아서겠습니까? 이제 아파트 값 상승은 일몰이구나. 정상에서 일몰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무시하고 직진, 연끌하려고 해도 이자가 7%, 8%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 연끌해가지고 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시세 차익 그 금액으로 다 한번 커버링을 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금 대호황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뭐예요? 대곰탕이지.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국물 자체가 좀 희멀건하지 않습니까? 진한 국물이 아니야. 곰탕 자체가. 근데 주식시장은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말머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손절을 선언한 겁니다. 아파트. 네 번째, 한국인의 특징상 현금화가 느리면 열받죠. 한국인들 얼마나 그냥 급합니까? 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버립니다. 자, 요런 원인 때문에 결국 젊은 층이 아파트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고점이 너무 물려있고 연끌을 하려 해도 이자가 7%야. 주식시장이 대호황, 아파트는 대곰탕. 한국인 특징상 현금화가 느리면 아파트 지금 내놓으면 팔립니까? 현금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냥 휙 돌아서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제가 좀 전에 금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78 그리고 대출금리는 4.24 0.0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행예금 가중평균금리만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역시도 그래요. 뭐 상호저축, 신용협동,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금리의 기조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한국국채 10년물, 일본국채 10년물, 미국국채 10년물.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워낙에 금리 자체가 높아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고 하면서
채권 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변수가 있죠.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버리면 한국 국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 시장 금리가 무려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불장을 맞이하고 있고요. 은행도 대출 규모가 줄어서 금리라도 좀 올려야지 장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금리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한 대출은 개인 디폴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오르는 상황인데 0.07%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 전에 부채에 노출될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 누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내가 집 사기 전에 대출 물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세 다 전환하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가 6200선 붕괴 후에 6300선 최고치를 한때 찍은 이유가 뭘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외국인, 비등비등합니다. 여기 빼는데 여긴 들어와. 아파트는 반대죠. 다 뺍니다. 다 빼. 예. 결국에 가서는 이런 현상이 아파트 시장의 자금줄이 얼마나 옹색한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금이 풍부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현금화가 어려운 시장은 굉장히 사막에 정말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지형처럼 모든 것들이 정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올림픽 파포레온이 전세를 2억씩 지금 뚝뚝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가까이 또 빠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단기간의 하락을 배팅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분기점에 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은 당연히 앞으로 집값 정상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우파프라 목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